단협 해지 어제 조정이 중지 결렬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노사가 주장하는 것이 서로 조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노위는 조정을 못하겠다, 결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조정 결렬의 법리적 효과는 노동조합에서는 어쨌든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아까 지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찬반 투표를 통해서 이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즉 내가 제공하는 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에 앞서서 사용자 측이 이미 몇 개월 전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단협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질서입니다. 그죠? 우리가 27주년 지금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27년 전부터 하나하나 쌓아서 변경되기도 하고 어떻게 되기도 해왔지만 질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단체 협약을 해지 통보하였다는 것은 기존의 노사 간에 가졌던 질서를 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노사가 가졌던 질서를 그 수준에서 향상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가졌던 노사의 질서를 누군가의 의도를 가지고 하겠다, 다시 변경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섭에 있어서 결렬과는 또 다른 차원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섭은 진전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진전되기도 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어떤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처럼 결렬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하지만 단체협약 해지는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단체협약 해지라는 것은 이미 있었던 질서를 다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이죠. 단협 해지의 효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협 해지를 하고 단체협약이 만료된 시점으로 의해서 6개월 뒤에 단협 효과가 사라집니다. 대표적인 것은 노동조합 활동 전반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즉, 지부장님의 활동 시간, 노동조합 사무실, 노동조합의 편의 제공,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 오늘 같은 27주년 기념식 일하다가 나왔죠? 지금 노는 날 아니죠 오늘? 노는 날인가? 하여튼 그런 거 다 모든 거 그런 것은 다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이 정지된다는 거고 노동조합은 뭐 하는 곳입니까?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 조합원의 권익 증진 이런 것을 하는 곳인데 그 활동을 정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겠다는 거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겠다는 것 거꾸로 다시 얘기해서 사용자가 학교 측에서 원하는 질서를 밀어넣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자가 원하는 질서가 뭡니까? 뻔하죠. 당연하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유연한 노동조건을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 호봉제가 있으면 연봉제를 바라는 거고 노동시간이 완고하면 노동시간 변경시키는 거고 고용이 완고하면 고용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사용자가 투입하는 인풋보다 아웃풋이 높아야 되는데 그나마 노동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도한 아웃풋을 막고 있는 것인데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보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해지 통보라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섭이 있으면 반드시 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당히 도발적이라는 겁니다. 사용자는 이런 것을 원하겠죠. 두 가지를 원할 텐데 결국 단협이 해지돼서 노동조합 활동이 정지되는 것.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만 움직이는 걸 바랄 거고 더 큰 것은 뭐냐면 단협 해지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갖는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네, 증대시키는 거죠.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증대시키는 거죠. 사실 단체협약 해지는 개별적으로 보면 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노동조합 활동과 같은 채무적 조항이라고 표현하는 즉 사용자가 제공할 약속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규범적 부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노동조건, 근로조건입니다. 즉 여러분의 임금체계, 여러분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
여러분의 고용 문제, 징계 그런 것이 다 규범적인 것인데요. 사실 그것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여러분들의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질 않아요. 사실은 노동조합 활동만 정지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것은 이미 체화됐다, 화체됐다고 표현하는데 노동조건은 화체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변경할 수 있는 것, 이제 단체협약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어때요? 개별 조합원에게 사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는데 개별의 사인을 받으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단체적인 힘은 쑥 빠지고 이제 나 홀로 내 근로조건을 방어해야 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당연 뻥이죠. 다 같이 하는 게 유리한 거죠. 이제 개별적으로 김 선생님이 사인하세요. 힘들잖아요. 옆에 이 선생도 사인했어. 그런 거죠. 그런 것이란 겁니다. 결국 사용자가 지금 정황에서 교섭이 결렬되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해지는 사용자의 중요한 솔직히 말하면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 이제 안 남았죠, 지부장님. 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완전히 이제 해지되는 시기가 이제 단협 교섭은 결렬되어서 짜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적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적을 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있죠. 세상에서 제일 상대방에게 제일 두려움을 느끼는 게 어떤 걸까요?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게 어떤 걸까요, 선생님?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빼고 상대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를 때겠죠. 그렇죠? 상대가 도대체 어떤 짓을 할지 모를 때 상대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큰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든 겁니다. 개별은 아무 힘이 없어요. 석박사를 하셨든 박박사를 하셨든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아시죠? 예, 개별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측은, 학교 측은 이제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도대체 고대 지부는, 노동조합 고대 지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겠죠. 네. 여러분, 어두운 밤에 골목을 지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밤에 골목을 지날 때 요만한 골목폭이 있습니다. 제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상대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예를 들면 상대가 꼬마야, 조그만 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당연히 어른이니까 길을 이렇게 비켜줘야겠죠. 그죠? 예. 하지만 또 나쁜 어른 같은 경우는 그냥 아기가 길을 비키도록 하겠죠. 상당히 뻔하니까. 하지만 밤길에 나보다 덩치가 더 2배 큰 사람이 앞으로 걸어오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뭘 고민하십니까? 바로 옆으로 돌아서야죠. 그죠? 그런 거죠. 예, 성인이 돼서 싸우면 그런 겁니다. 치고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상대의 기라는 거죠. 가늠이 안 되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덩치가 이만해서 정말 나를 때릴지 안 때릴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 그런 걸 피하고 싶은 거죠. 똑같습니다. 노사관계도 실제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단협해지는 선전포고입니다. 한번 붙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선전포고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제 물음표인데 그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이제 밤거리에서 골목에서 만난 나와 그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사실은 27년간 우여곡절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나마 저는 고대 지부가 나름 괜찮은 단협과 괜찮은 노동 조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만들기 위한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시죠? 세상은 공짜가 없었다는 거. 다 동지들이건 아니면 동지들의 선배들이든 지금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건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 현장에 노사관계의 질서를 만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위기라면 위기, 다시 한번 기회라면 기회가 왔습니다. 그죠? 네, 위기이자 기회인 것이죠. 이제 가늠해보고 싶은 거죠. 학교에서는. 뭘 가늠해보고 싶습니까? 우리 고대지부가 어느 정도 단결력을 갖고 있는 건지. 그죠? 고대지부가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고 있는 건지 사용자도 알고 싶은 거겠죠. 네. 딱 그 시기에 왔습니다. 고단합니다. 좀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세상이 그냥 가지를 못합니다. 예. 상대가 골목길을 막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피 튀기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는 건데, 바로 그래서 고슴도치도 날을 세우고, 그죠? 그잖아요. 동물이 이렇게 무슨 도마뱀이지? 이렇게 펄럭이는 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막 하죠. 공작이 날개를 피죠. 야, 나 이만해라고. 예. 적어도 그래서 싸움을 직접 부딪히지 않고 끝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보일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늘 강조하지만 노동조합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지부장님을 위해서 존재할 리가 없죠.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땀 흘린 만큼 얻지도 못합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제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방울 흘리면 한 방울도 얻는 경우가 그닥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얻고 싶으면 더 흘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땀을 흘려서 얻는 것이 나한테 소중해야지 땀을 흘리는 거죠. 그죠? 맞죠?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체 협약은 해지됐고 여러분들의 근로조건은 여러분들 혼자 지켜야 되는 처지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의 근로조건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계시고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자녀분을 키우고 부모를 봉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흘려서 땀 흘려서 얻을 귀중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노동조합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해지, 조정 결렬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밤길에서 만난 골목길에서 상대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제 선택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확언하건대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결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노사관계 원래 그런 겁니다. 예. 노사관계는 언제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조정해 가면서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기가 있고 때로는 그냥 가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도 어려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이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동지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